지금이야말로 당을 재정비하고 정책 정당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국민의 믿음을 다시 얻는데 전력을 다하자 합니다. 예, 오늘 이슈 함께 풀어주실 네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한양대학교 고영신 특임교수,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문화일보 황성준 논설위원, 박지훈 변호사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좀 전에 이제 김종인, 이제 선대위원장으로 불러도 뭐 상관없겠죠, 그죠? 선대위원장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나는 원톱이다. 예? 당대표 권한 전권 위임받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친노 패권 청산할 수 있다. 자신감이 대단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지금 말씀하신 원톱이라고 했는데요. 예. 그 원톱이란 표현은 김종인 위원장의 표현이 아니고요. 예. 그거는 문재인 대표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일반 사람들이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김종인 대표는 뭐냐면 단독이라고 했거든요. 예. 저는 단독과 원톱의 뉘앙스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단독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내가 상당히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것 같고요. 예. 한국어에서, 그러니까 영어가 아닌 한국어에서 원톱, 투톱하는 거는 축구 경기 같은 데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감독이 선수를 선발해서 띄울 때 원톱이거든요. 그랬을 때 문재인 대표가 원톱이라고 했을 때 본인이 아직도 감독이고 이쪽은 혼자 앞장서서 선수다라는 뉘앙스가 깔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황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제가 들어보니까 축구 중계할 때 단독 드리블하고 나갑니다 이러지 원톱 드리블하고 나갑니다 이런 얘기는 그렇습니다. 안 하거든요. 바로 이제 한국 어휘 현대의 그 뉘앙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 교수님. 어쨌든 친노 패권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아주 예. 강한 자신감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단기 필마로 들어가서 자기 계보도 없고 또 그쪽에 뿌리도 없는 상태에서 과연 이렇게 친노 패권, 그동안 가장 비판의 대상이 됐던 친노 패권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으실지. 물론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들어감으로써 그동안 거의 그냥 붕괴, 와해 상태에 들어가던 더불어민주당의 일정 부분 예. 그런 그 붕괴 상태를 진정시키는 효과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반짝 효과는 충분히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국민의당이라든가 또 새누리당 이런 쪽에도 경고 의미도 상당히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효과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효과가 저는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예. 물론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생각한 대로 모든 정권을 위임받았을 경우 정권을 위임받고 공천권이라든가 당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면적인 행사를 한다면은 아마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그런 정치적 경험이나 경륜으로 봐서 예. 충분히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은 예. 지금까지 친노 운동권 중심의 그러한 당 운영의 폐쇄성이라든가 배타성으로 볼 때 과연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생각했던 대로 친노 패권을 완전히 없앨 수 있을지 예. 이건 정말 의문이고요. 아마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진짜 육참골단을 해서 그러니까 친노 운동권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함께 그러한 문제점을 일으킨 사람들을 공천 과정에서 과감히 배제함으로 해서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체질을 예. 완전히 한번 바꿔보겠다. 그런 의욕을 지금 보이고 있는 수준 아닌가. 그러나 예. 그 부분이 과연 알겠습니다. 친노 세력들과 선대위원장으로 예. 지금 막 들어가신 김종인 예. 위원장 간에 어느 정도 타협이 정말 이루어질지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인터뷰를 했어요. 우리 YTN 라디오에서 누구랑 했느냐? 전병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분명히 물어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러면 이게 단독하고 공동 선대위원장 이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공동으로 갑니다. 그거는 공동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왜? 광주 전남 몫이 따로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가야 된다. 근데 문재인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자신 있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진짜 당 지도부에서 다 협의를 거쳐가지고 나온 얘기냐 단독으로 가는 것이. 예? 글쎄요, 진상은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겠지만요. 예. 건전한 상식으로 추론해보면요. 예. 저는 결혼 전과 결혼 후의 관계하고 비슷하다고 봅니다. 아하. 연애를 할 때, 지금, 만약에 이 말대로, 지금 김종인 위원장님 말대로 만약에 정권을 다 내려놓을 거면은, 전 진작에 내려놨을 거라고 봅니다. 이 순간에 갑자기 내려놓을 이유는 없습니다. 아하.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다급하니까, 이제,
모시려고 얘기를 했을 때 온갖 제안을 했을 겁니다. 근데 뭐 김종인 대표 입장에, 아니, 위원장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무조건 갔다가 또 나중에 뭐 별 권한이 없는 얼굴 마담 정도로 전락할 걸 대표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좀 권한이 달라. 알겠습니다. 응답만 해주면 권한을 주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고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종인 대표는 이제 그 말을 갖다가 뭐 문서화한 것도 아닐 거고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이런 날 그걸 갖다가 대중 앞에서 언론 앞에서 폭탄 선언을 박은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문재인 대표는 말을 우물우물한 게 아까 제가 말씀해 말장난 같다 했지만 단독은 아니고 이제 원톱이라는데 원톱은 얘가 감독인 이상 원톱 시스템을 하다가 원톱 시스템이 아닌 이제 투톱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쓰리톱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감독 마음이죠. 네, 그게. 그러니까 단독이 아니라 원톱이다 하면서 말을 흐렸는데 그렇다고 지금 일종의 결혼식 날 혹은 약혼식 날 파경을 선언하기에는 너무 데미지가 크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정치 생리를 잘 알기 때문에 들어오는 날 대못을 딱 친 겁니다. 그렇죠. 대못을 만약 거죠. 들어와서 친노들이 뭐 다른 얘기를 해버리고 그 처음에 문재인 대표가 삼고 초래를 할 때 했던 얘기들을 뒤에 엎을 경우 그걸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들어오는 날 딱 대못을 쳐서 내가 얼굴 마담을 하거나 말하자면 총선에 당신들의 불쏘시개 내지는 들러리 역할은 하지 않겠다. 분명히 나의 정치 철학과 나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못을 박은 것이죠. 근데요, 이게 지금 제가 아침에 전병훈 최고위원한테 그것도 여쭤봤습니다. 지난번 이상돈 중앙대 교수님 박영선 비대위원장 시절에 모셔오려고 그랬을 때 당내에서 반발하고 막 기자회견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게 뭐냐면, 자, 이상돈 교수와 김종인 위원장의 차이가 뭐냐. 근데 그 표현이 그대로 제가 기억나는 게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결이 다른 게 무슨 뜻입니까? 했더니 방송에서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또 직설적인 표현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배가 부를 때였고 지금 배가 고플 때다라는 거를 좀 이름을 인용하기 뭐합니다는 그런 표현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친노 그룹이 좀 여유가 있고 힘이 있을 때고 지금은 굉장히 좀 약간은 몰리고 잘못하다가는 뭐 여당과의 싸움에 앞서서 야당 안에서 그러니까 안철수 신당 지금 이제 국민의당이라고 가칭돼 있죠. 그쪽한테도 만약에 져버릴 경우에 그야말로 이제 역사 속에서도 잘못하다가 소멸되거나 정말 군소정당화될 위기에 있거든요. 그랬을 때 B카드로서 이제 끌어들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면적으로 지금 환영에 있어서 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선 판도에는 분명히 나름대로 긍정적인 영향이 있으리라고 판단하십니까? 뭐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상당히 제한적일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상돈 교수와 김종인 선대위원장 간의 그 다른 반응은 정말 고무줄 잣대다. 그때 달라요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이상돈 위원장은 그 당시 뭐 별게 없습니다. 그냥 말하자면 박근혜 캠프에 참여한 정도이지. 그러나 김종인 위원장이야말로 국보위 출신입니다. 전두환 국보위 출신이고 그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 전두환 정권 때 2번 비례대표를 지내셨죠. 비례대표를 2번이나 하시고 주로 친노 정권으로 친여 정권으로 정권에서 쭉 활동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이상돈 비대위원장에 비해서는 김종인 선대위원장이야말로 정말 비난을 들어도 한참 드려야 할 부분인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사정이 찬밥 드신 밥을 따진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산수갑사를 가더라도 우선 모시다 놓고 상황을 좀 국면을 전환시킨 뒤에 좀 차분차분히 해 나가자는 게 친노 측의 전략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좀 강조점을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그러니까 만약에 호남의 정통 세력이라면은 경제 민주화보다는 바로 호남의 민주화의 성지가 된 광주 1980년 5월에 바로 피를 흘리고 있을 때 신군부의 국보 입법위원회 한 것을 최소한 반성하는 걸 보지 않으면 못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이제 친노는 그러한 광주의 정서보다는 경제 민주화라고는 좀 더 사회 이슈에 좀 더 집착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경제 민주화도요, 이미 지난 대선에서 다 써먹은 담론입니다. 지금의 경우는 오히려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고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국민들한테는 좀 더 구체적인 거. 정말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 알겠습니다. 경제민주화 담론은 저는 예. 상당히 약발이 떨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예. 이제 박영선 의원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상당히 또 친하지 않습니까? 멘토와 멘티 관계라고 아니, 알려져 있는데. 이상돈 교수님하고도 친해요. 친하죠. 근데 사실 좀 서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예전에 비대위원장 할 때 이상돈 교수님 모시고 왔을 때는 전원이 예. 50 몇 명이 지금 안 예. 된다고 막 서명할 예. 정도였는데 지금은 전원이 지금 또 특히 정청래 아하. 의원 같은 분을 막 쌍술도 환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같은 결인지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더하면 더하지나 덜하진 않는데 그런 상황에서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박영선 그때 의원 그때 입장에서는 달라요. 예. 내가 될 꼴 때는 안 되고 문재인 대표가 될 거면 되는구나 아하. 이런 의식을 좀 가질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이 더 듭니다. 섭섭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의 영입 문제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주말 지나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